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클라우드 분야의 컴퓨팅 전문 회사 아주 혁신적 기업으로 많이 알려진 이노그리드의 김명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한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노그리드 김명진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클라우드 전문 기업이고 강소기업이자 클라우드 토종 1호 기업입니다. 네. 이걸로. 요즘 그 기업 명칭을 젊은 사람들이 네. 뭐 혁신 이거 필요 없이 기업 명칭을 잘 짓는데요. 이노그리드 무슨 뜻인지?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INNO, GRID 그래서 이노베이션 그리드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앞에는 혁신이라는 뜻이고요. 네네. 그리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하나의 큰 테마 전에 2000년도 초보 후반에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는 이노그리드가 그리드 컴퓨팅을 선도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노그리드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업체들이 이제 이렇게 기업 밸류를 좀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업력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좀 하는데요. 그리드 이런 얘기가 상당히 그 김 대표님 통해서 이렇게 되니까 역사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걸 좀 같이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희 회사는 창업을 2006년에 실질적으로 했고요. 네. 그 당시에 사업 모태는 P2P나 이런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걸 시작을 했고 실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2009년입니다. 2009년. 그때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굴지의 클라우드 기업과 서비스가 국내에 소개됐던 초기 시장이었고요. 저희 회사도 2009년부터 클라우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의 업력은 2016년 정도, 16년 정도 됐고요. 제가 대표이사가 된 거는 2018년. 창업을 안 하시고? 제가 창업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CTO로 이제 시작을 했고 2018년도에 회사를 제가 이제 그 인수를 하면서 실질적인 오너가 되고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살펴보고 현재 이제 이노그리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 이제는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도 생소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회사의 장점이니까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실제 저는 우선 클라우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이제 기술적 용어 이런 것들이 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근데 실제 우리 기본적인 일반인들은 이 클라우드를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예전에 생각해 보면 문서 공유 시스템, 스토리지 공유 시스템 이 정도로 그렇게 번역했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틀립니다. 클라우드는 영문으로 클라우드 말 그대로 구름이고요. 구름 뒤에 갖춰져 있는 서버 장치, 스토리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을 고객들이 구름 속에 배열에 가려져 있는 거를 쓰고 그 쓴 만큼 비용 지불을 합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했는데 지금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pay as you go. 네가 쓴 만큼 지불해라라는 그런 뜻이고요. 구독경제? 네, 맞습니다. 비슷한 서브스크립션 모델이고요. 그래서 구름 속에 베일 속에 가려진 중앙 집중적으로 모인 클라우드 자산, 스토리지 아까 했던 하드웨어 자산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산을 빌려 쓰고 쓴 만큼 써라라고 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제한된 공간 내에 이렇게 좀 집적했던 것이 초기 단계에 굉장히 불편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성을 좀 해제시켰다는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2009년, 10년 그 당시 클라우드는요.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쉐어링, 공유. 사람이 소유권에 대한 욕망이나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가 각각이 바뀌는 이유는 패러다임 시프트, 공유 문화, 공유 업무. 아시겠지만 어떤 작업을 해도 혼자 작업하는 것보다 집단 지성을 작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한 군데 몰아놓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 많은 집단지성이 들어가서 이걸 쓰는 거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집단지성과 공유 문화의 패러다임 시프트에 맞춰서 클라우드도 발전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청자분이 굉장히 중요하신 김 대표님이 중요하신 개념을 얘기했는데요. 클라우드 하면 K자형 구조에서 양극화 구조를 확대시키지 않느냐. 그게 이제
공유 경제에서 정보의 이용의 제약성이 되면 빅테크의 일반적인 그 K자형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업체의 장점이라는 것은 최근에 공유 경제 이런 개념에서 사실 그 데이터 공간상의 그런 제약성을 해소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공유 경제에 부합되는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클라우드가 결국은 태동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클라우드를 이제 한마디로 조금 요약을 하면 데이터의 그릇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에 데이터의 그릇은 개인이 갖고 있는 핸드폰,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 PC에 이렇게 저장을 한 반면에 지금은 클라우드라는 큰 대형 컴퓨터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필요한 요리들을 할 수 있는 도구들, AI 도구들, 빅데이터 도구들을 통해서 신규의 새로운 신규 서비스들, 지식 서비스들이 발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이런 그 데이터 서비스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의 그릇이라는 저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런 사회가 되도록 저는 열심히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정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 관련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컴퓨팅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 조합인지 거기서 어떻게 밸류를 창출할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클라우드는 저는 생각할 때 경부고속도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프라. 그러니까 이제는 ICT 서비스, AI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라는 인프라가 없으면 안 되는 이제 상황이 되어 버렸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치 창출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클라우드가. 직간접적인 상황에서 클라우드가 AI에 대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화를 실질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클라우드 기술들이 없다고 하면 이런 AI 기술도 성장을 못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조도구이지만 기간 인프라, 우리나라가 50화국 때 아니면 30화국 때 이때 당시에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인프라가 쫙 깔린 것처럼 우리 국가가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가 깔리지 않으면 그 시대에 뒤져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따가 여러 가지의 클라우드에 대한 장점이나 특징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좀 얘기해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클라우드 장점 얘기하면 1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렇습니다. 짧게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가 결국은 as is to be 클라우드를 도입했을 때하고 도입하지 않았을 때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타임 투 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에 뭔가 시작을 하려면 빠른 시장 선점을 해야 되고 빠른 서비스에 대한 릴리즈를 해야 됩니다. 근데 클라우드가 없던 시절에는 서버를 구매를 해야 되고 또 구매를 하려면 돈을 들여서 투자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서버에 대한 용량, 그 가격에 대한 비용 대비 쓰는 양이 되게 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 3분, 2분 안에 그런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서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는 인프라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타임 투 마켓을 가는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는 게 클라우드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탄력적 운영과 확장이 너무 잘 된다. 저희 회사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조폐공사에 그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지금 서비스가 지금 실제 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대국민 서비스라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작년에 대형 사업으로 수주를 주간 사업자로 당당히 해서 4개월 만에 사업을 해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대국민 서비스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인풋 그리고 트랜잭션이 이제 발생을 할 텐데 이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아시겠지만 서버 용량은 맥심치로 해놓으면 비용이 너무 아깝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10만 명 정도를 쓸 수 있는 용량을 들어놓고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자동적으로 늘어가는 이런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게 이제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서버에 대한 아니면 그 뭔가 정보를 취합하고 하는 그 전산 관리 요원들의 전산에 대한 어떤 표준화를 만들 수 있다. 스펙을.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타임 투 마켓 그리고 탄력적 운용 그리고 정보 자산의 표준화. 요게 클라우드의 가장 큰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용은 예전에는 뭐 비용이 최고라고 했는데 비용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말로 쉽게 가르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말씀 주셔서 죄송한데 저는 민간 기업은 이노그리드가 처음이고요.
저의 첫 번째 직장은 교수였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네네네. 좀 드리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네. 건국대학교에서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돼 있는 법,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잘했네요. 네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조금 이제 뭐 저의 장점이자 저희 회사의 뭐 좋은 점일 수 있는데 네네. 이런 이론적인 무장 그리고 비즈니스 마인드와 이런 색깔로 가지고 저희 회사를 성장시켜 나간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정부의 빅 프로젝트 관련돼서 네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이 회사를 알려면은 구체적으로 몇 개의 이렇게 구체적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회사가 실제 고객사가 지금 한 200군데가 이제 넘었습니다. 근데 최근 3년 안에 거의 80%를 고객사 유치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다기보다 저희 회사가 이제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아시겠지만 디지털 뉴딜, 이런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첫째는 제가 지금 머릿속에 가장 의미 있는 건 코로나19, 코비드-19이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추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가 우리의 통보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이노그리드... 서비스가 조금 바뀌었지만 네네. 그 밑에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설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운용 이런 거를 저희 회사가 거기에 기여를 하고 계시군요. 했었고요. 지금 또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제가 반려인입니다. 반려인. 저희가 유기견 지금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가 반려견을 통한 AI 인공지능 영상 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엑스레이를 찍으면 요놈이 어디가 아픈지가 나오는 이런 영상 진단 서비스를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네네. 과기부로부터 예산을 40억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할 때도 클라우드와 이 서비스를 융합해서 했던 아주 좋은 프로젝트가 지금 머릿속에 또 기억이 나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국토부로부터 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아주 많이 정하죠. 위치 장애인 보장 시스템.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가 그래도 이런 장애인한테 내비게이션 시스템, 네네. 횡단보도를 보게 되거나 아니면은 도로를 보게 되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이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휠체어 관련돼 있는 서비스들이 최적 경로를 찾을 수 있는 이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 때 또 클라우드 인프라를 결합을 해서 했던 기억.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일종의 자율주행차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네네네. 근데 그런 사회 문제 해결형을 가지고 저희 프로젝트 돈이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돈 많이 벌었던 프로젝트도 있긴 하지만 이런 사회 보장, 사회 문제 해결형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면서 이노그리드가 이런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도 하고 또 운용을 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멈춤없이 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ESG 경제에 맞춰서 저희 회사가 이런 대국민 서비스를 만들다는 것에 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주력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요.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밤을 새면서 낮밤을 새면서 저희 직원들과 열심히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이노그리드가 지금 현재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업 공개가 끝나면 그 꼴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달려가고 있다. 우선은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이노그리드는 아마도 2025년도에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는 걸 가지고 소유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위해서 이노그리드가 갖고 있는 물적 자산, 논리적 자산, 솔루션 자산, 운영 노하우 등을 가지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져서 그 위에서 AI 기업들이 그리고 사스 기업들이 플레이그라운드, 뛰어놀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큰 비전이자 롤이고요. 이런 거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파셔럴하게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린 조폐공사, 모바일 신분증, 그거를 만들고 있고 이제 서비스를 오픈하고 지금 운영 유지를 하고 있는 아주 큰 프로젝트고요. 실제 고객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1금융권, 저희 중소기업 최초로 작년도에 1금융권의 클라우드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실제 납품을 했고 성공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땡땡 은행에 쓰고 계신 서비스나 이런 것들 지금 하고 계시고요. 올해 이제 4월 달에 이게 2차 사업이 한 300억 규모로 이제 사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노그리드가 이제는 금융권 사업에도 진출을 지금 하고 있구나.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게 지자체의 클라우드를 각각 센터를 구축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부산시 그리고 경북도청, 경남도청 등 이런 지역 센터, 거점 센터의 클라우드 센터를 짓는 어떻게 보면 어시스턴스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 아반젤리스트 역할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현재 쭉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지금까지 오래됐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이
레이테이브 시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블루오션 시장으로 계속 업력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시장성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금액 이야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워낙 크니까. 국내외 이제 그 시장의 자체에 대한 피부로 제가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뜻은 회사의 성장 속도가 클라우드의 시장의 속도를 발맞춰서 저희 회사가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실제로 느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시장과 기술을 좀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아예 바뀌어버렸다.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온프라미스, 레가시라고 표현했던 클라우드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었던 그 시장에서 지금은 앞으로 모든 클라우드 인프라, 그러니까 시스템 인프라는 클라우드 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는 디폴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시장이 얼마나 클지는 저도 솔직히 상상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 여기에는 저는 뭐 더 이상 그 의무심이나 의무는 없고요. 국내 시장도 지금 엄청난 발전 속도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저희 공공의 시장도 우리나라가 공공에 특히 ICT에 많은 돈을 쓰는데 저희 국가가 2015년 클라우드 발전법이라는 걸 법을 지정을 하고 그 얘기 많던데요? 지들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많은데. 저도 이제 클라우드 산업협회 이제 이사사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저는 이건 대외적으로는 이런 표현은 잘 안 하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발전법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고 나쁨의 민간 기업을 유예줘야 되는데 네네네. 그런 게 좀 틀어졌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조금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협회나 또 저희 그 협회 회장사 KT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행안부나 국회 쪽에다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 클라우드 이제 전환이라는 저는 키워드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법 발의 후에 매년 3년마다 이제 클라우드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요. 올해 8월 달에 이제 발표를 또 3차를 했습니다. 거기에 키필드는 그 팩터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공공에 있는 18.5만 대, 18만 대 이상의 정보화의 시스템, 예전의 시스템을 다 클라우드로 전환해라. 이게 결국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시장은 커졌지만 클라우드 시장은 이제 시장입니다. 실제 18.5만 대 중에서 작년에 전환을 성공한 건 딱 1만 대밖에 안 됩니다. 약 5%가 전환이 됐고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95%가 전환이 될 정도로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장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지금은 키플레이어들끼리 엄청나게 많이 경쟁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스마트 그리드 학교로 반하면서 이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용이 굉장히 많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까 뭐 성공적인 프로젝트 많이 쓰는 것 중에 자꾸 땡땡 쓰셔갖고 하지 말랬던 것 중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교육부입니다. 지금 현재 차세대 교육부 나이스 사업이라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 발주를 했고요. 또 운 좋게도 저희 이노그리드가 거기에 이아스하고 클라우드를 관제하는 솔루션에 그렇습니까? 나이스라는 그 사업의 저희 기본 솔루션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를 열심히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현재는 한 개 이제 POC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17개 지자체 전체 교육청에 저희 회사 제품이 클라우드 인프라가 깔리게 되고 중요한 건 저희 회사의 클라우드 인프라가 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깔려서 돌아가고 있는 교육 시스템들 그리고 교육의 보조 도구들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진짜 우리나라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선생님들을 현장에서 가보게 되면 AI 보조 도구, 코딩 보조 도구, 그다음에 이런 그 AI 실습 도구들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 기반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실제 교육 시장도 디지털 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그냥 커지고 있습니다. 비단 초, 중고뿐만이 아니고 대학교에서도 공유대학이라는 요즘 개념이 생겨서 작년에 8개 대학이 선정이 됐고요. 컨소시엄이. 특정 컨소시엄에서 만드는 거는 뭐냐면 무크 같은 예를 들어서 건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미디어 실감 서비스인데 이런 것들이 자기네만 쓸 게 아니고 다른 교육대학도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공유 교육에 대한 이런 장도 지금 교육분야에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업이 IPO든 할 때 밸류를 할 때 기관 투자가 공공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는 지금 우리 증시에서도 이 동학개미 개인들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김 대표님께서 클라우딩 이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아까 코로나의 통보 시스템에도 이제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는 어느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실게요. 개인 네. 입장에서. 참 뭐 전문가적인 입장 그리고 기업하는 입장에서 네네. 클라우드가 되게 상당히 어려운 비즈니스고요. 또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는 구름이거든요. 네네. 베일에 가려져 있거든요. 네네. 무엇을 써도 클라우드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네네. 얘는 그 밑에서 돌고 있는 기본 인프라기 때문에 티가 네네. 나지 않습니다. 근데 손쉽게 실제로도 어떻게 보면 요즘 방송국도 클라우드 기반의 방송 서비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이 유연하게 되고 네네.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람들이 쉽게 받고 있는 게 예전에는 그 쉽게 생각할 수가 받거나 없었죠. 로딩이나 되게 어려웠는데 실제 이런 방송 서비스를 유연하게 심리스하게 받을 수 있는 건 클라우드 시스템의 기술들이 결합이 돼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든 일상생활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신분증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국세청 연말정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연말정산 개편해졌습니다. 시스템마저도 네네. 클라우드 위에서 돌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앞으로 5년 뒤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게 결국 공공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네네. 2025년이 돼서 18만 5천 대 서비스들이 클라우드로 다 옮기게 되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대외 서비스들은 네네. 다 클라우드 위에서 지금 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게 마음이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데 네네. 아직도 체질화되지 않은 입장에서는 네네. 액면그대 다 모든 걸 믿겨야 된다. 네네. 믿어야 되느냐. 네네네. 뭐 예금도 척 해서 뭐 딱 하나 하면 인정합니다. 여기 해킹 당하는 게 없느냐. 네, 네. 이런 쪽의 그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네, 네, 네. 굉장히 좀 아직 초기 단계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네, 네. 이렇게 개인 시장으로 이렇게 파고들 때에는 그 문제가 가장 좀 제약 맞습니다. 요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네네. 제가 생각할 때 ICT 기술의 보안과 서비스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비스가 점점 커지면 보안 계속 걱정이 되고요. 근데 보안이 커지면 비용도 증가되니까 네네. 이거를 준비하고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항상 이 트레이드 오프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사회성을 강조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네. 근데 보안은 정말로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 근데 실제 제가 생각할 때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보안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 저희가 얘기하는 데이터 보안, 데이터를 개인 고객, 개인에 대한 그리고 네네.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보호할까, 프로텍션할까, 그리고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 국가도 국정원에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네네.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안 프로그램에 어떤 걸 써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예전 레가시 시스템보다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더 많이 있다. 근데 클라우드에서의 제일 위험한 보안은요, 인적 보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럴 해저드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컴플라이언스 이슈. 네네. 비밀번호를 누출이 되면 솔직히 정보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런 컴플라이언스 체계 그리고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서 접근 통제를 하는 게 오히려 좋다. 우리나라는 보안 시장은 너무 단단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다 보안은 단단합니다. 네네. 결국은 다 인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컴플라이언스나 거버넌스를 어떻게 잘 제시를 하느냐. 이거를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을 선택하는 지표나 잣대로 보시는 게 저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네네. 믿어도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인재에서 사람에 의한 피해를 인재도 있고 또 사람을 쓰는 단체에서 인적 자원 이렇게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인적에서 능력만 있으면 맞습니다. 한다 하는 네네. 이 네네. 되게 인사 방침에서 중요하던데요. 네. 다른 네네. 기업과 관리 굉장히 독특해요. 어차피 네네. 이쪽 분야 가더라도 사람이 중요한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관점에서 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과거나 이런 네네. 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네. 저희 회사에 성장을 시킬 수 있고 말 그대로 혁신 성장을 시킬 수 있고 도움을 줄 인재라면 저는 언제든지 웰컴이고 그 사람의 능력을 파악해서 저희 회사의 인재로 만드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결국은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사람이 곧 저희 회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의 역량 발전 그리고 복지 발전, 복지 정책 등 이런 다양한 의사소통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회사를 점점 더 크게 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에서 네네. 러브콜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제 해외에서부터도 많은 지금 러브콜이 이제 있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인도네시아에서 요즘 그쪽에 부쩍 네. 관심이 높아요. 맞습니다. 네네.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국내 아주 유수한 업체들을 소싱을 하다 보니 이노그리드라는 업체가
됐고 실제 지금 설계를 같이 하는데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네. 이런 인도네시아 사업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동훈 아네탁이라는 회사와 중국 대중국 네네.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정부 중에 제가 지금 솔직히 이거는 저희 전략 중에 하나인데 특정 지자체의 자매 결연 맺은 국가와 도시와 그 지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그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 지자체가 우리나라 클라우드 플랫폼 1호로 구축을 완료를 한 기업입니다. 근데 지자체입니다. 근데 그 지자체가 그냥 딱 그만큼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 이 지자체가 잘 만들어 놓고 저희랑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만 쓰지 마시고요. 자매결연 도시에 이거를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자.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지금 그 시장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플래닝이나 하겠다는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얼마 전에 2주 전에 그 레드햇 코리아라고 하는 레드햇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저희 회사는 쫓아갈 수 없는 대형 회사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리딩하는 솔루션 기업입니다. 근데 그 솔루션 기업이 중소기업 최초로 이노그리드와 사업 협정을 맺고 당신네 소프트웨어와 솔루션과 비즈니스를 함께하자라는 공식적인 릴리즈를 레드햇 코리아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현재는 공공과 국내 사업에서 있다가 이제 해외 사업, 특히 제3국을 위주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용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사업하는 형태로 확장을 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무궁무진한데요. 다음에 이 기업 약간 이제 설명해 주실 때 그 IPO 계획도 있다면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저렇게 카메라를 보시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 회사에 대한 홍보 목적도 있지만 저희 국민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클라우드가 어떤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 아까 제가 특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는 혁신 성장을 하려고 하고 같이 동반 성장을 하려면 공유 문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쉐어링 컬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회사를 홍보할 수 있고 이런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한국인TV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좋은 업체가 와서 지금 클라우드에 대해서 전문가 이렇게 이제 배우는 기회를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의 이렇게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